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도내 야외 시설들이 일부 개방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안인득 사건의 아픔을 겪은 진주시가 시 전역에 안심벨과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도시로 거듭날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투 사건 이후 밀양연극촌이 이름을 바꾸고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며 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풍기 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로 나들이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던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휴일 표정을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목원 매표소와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입장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수목원이 실내 시설을 제외하고 야외 시설에 한해 개방을 시작한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관람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일 방문객 수를 제한했는데도 이틀 동안 3,000명이 넘었습니다. 딴 데는 다 문 닫았더라고요. 수목원 날씨 좋고 해서 가족이랑 누나거든요. 누나랑 같이 나왔어요. 도시 곳곳에도 화창한 봄 날씨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낚시도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산책도 합니다. 일부 도로는 정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종교 행사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주간에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이어갔지만 이번 주부터는 직접 예배를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방문 차량이 많아져 주차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 30일이지만 사찰들은 법요식을 한 달 미뤄서 다음 달 30일에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와 관람객에겐 도량 출입과 법당 참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렸던 시민들의 외출과 여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32,845가구에 101억 7,900만 원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내 지급 대상 52만여 가구의 6.3%, 전체 지급액 1,768억 원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이번 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인득 사건의 아픔을 겪은 지 1년여 만에 진주시가 시 전역에 안심벨과 방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 구축을 못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대학가에서 시민이 비상벨을 누르며 경찰 출동을 요청합니다. 안전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경상대학교 후문 쪽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시비가 굉장히 크게 붙었습니다. 순간 3천여 개의 CCTV를 모니터하고 있는 진주시 관제센터로 해당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네,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출동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이 비상벨을 누르면 360도 회전 카메라가 즉각 현장을 비추고 시민과 관제센터가 양방향으로 소통합니다. 기존 인터폰 방식의 소통이 화상 통화로 진화했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원룸 밀집지 등 모두 700곳에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진주시 전역에 안심지역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특히 안심벨 설치 지점마다 방송 시스템도 구축해 관제센터가 각종 재난 상황과 대처 요령 안내는 물론 미아 발생 등 다양한 공공정보까지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대근 지역에 살고 계시는 85세 여성 치매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빨간색 장애와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현장에 스피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구비를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각종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난해 이맘때 안인득 사건의 아픔을 겪은 지 1년여 만에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양방향 화상소통에 방송까지 더한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이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지만 낮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창녕 20도, 거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투 사건 이후 파행을 빚었던 밀양 연극촌이 이름을 바꾸고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등 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까지 가능한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공연예술축제와 연극인 양성소 등으로 명성을 쌓으며 밀양을 연극의 도시로 이끌었던 밀양연극촌. 하지만 지난 2018년 연희단 거리패의 미투 사건으로 오명을 입으며 한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밀양시는 연극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공모를 통해 밀양 아리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운영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연극영화과와 실용음악 등 예술 관련 전공을 두루 갖춘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대경대학교는 앞으로 3년 동안 밀양 연극촌을 맡아 다양한 예술 무대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특성화대학이다 보니까 예술 교육과 예술 기획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시도민에게 다가가는. 이와 더불어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연극촌 내 게스트하우스와 극장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연극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 문화 체험도 가능한 복합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또는 내부인들이 찾아와서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365일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밀양 연극촌의 변신이 연극도시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부산 동설을 잇는 산성터널 마지막 구간인 금정 쪽 접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소요 시간도 20분가량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산 외곽도로망의 완전한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동서로 잇는 산성터널 마지막 구간이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부산대 후문 근처 산성터널 금정 측 입구부터 회동 나들목까지 총 길이 3.24km, 왕복 4에서 6차선 구간입니다. 지금까진 북구 화명동에서 산성터널에 진입해 해운대나 기장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일부러 터널을 빠져나와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부산대 후문을 거쳐 다시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정 측 구간이 개통되면서 지금까지 화명동에서 30분 정도 걸리던 회동 나들목을 이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상 통행량도 하루 24,000대 수준에서 15,000대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통의 가장 큰 의미는 부산 외곽도로망의 핵심 구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부산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산성터널이 온전히 개통되면서 이제 김해에서 화명 구간, 그리고 송정까지 있는 반송터널만 개통되면 김해에서 기장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돼
물류 유통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 순환망이나 내부 순환망이 이제 거의 요구가 완료되면 시가지 도로의 그 교통 정체라든지 이런 게 순환망이 생겨나면서 이제 많이 안에 시가지 도로가 정체가 해소가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 터널은 오는 2023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김해에서 화명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김해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도로 구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발언한 진주경찰서 소속 A 과장에 대해 조만간 징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8주차인 후배 경찰 B 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 박규도 판사는 코로나19로 품귀 현상을 빚은 지난 2월 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네이버 밴드에 올린 뒤 10명에게 21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국민도 마스크가 부족해 힘든 와중에 거짓말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사기 범죄는 그 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신문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한산대첩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자치단체의 축제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도청 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성공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나노 전문 기업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경남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항공기업, 그리고 한방과 항노화 및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투자 의향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노도 문학의 섬을 문학예술의 섬으로 바꿔나갈 청년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청년 활동가는 작가 창작실에 입주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창작 활동 등을 담당합니다. 남해군은 최근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인 노도에서 문학관과 민속체험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의령군 의병박물관이 의령 지역의 고대 가야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자 문화교류의 중심, 의려의 가야란 제목의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는 그동안 고고학적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의령에도 독립된 가야국의 일원이 존재했던 것과 의령의 가야가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야 문화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장대동 논계시장 일대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진주시 상권 활성화 사업단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논계시장 일대 노후화된 환경 탓에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인 이른바 셉테드를 적용해 오는 6월까지 환경 개선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새로운 스포츠 산업 시장 진출을 위해 마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경남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포함한 스포츠 산업 관련 10개사의 신규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며 유망한 창업 교육생을 선발해 3개월 창업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청군 의회가 지방 상수도공사와 남부도서관,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돌며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청군 의회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 사항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통해 중복 노선으로 운행 시간이 동일하거나 굴곡이 심한 노선을 통합해 기존 35개 노선을 26개 노선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과 버스 운전기사들의 피로도가 감소할 것으로 고성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가정 소비용 달걀의 세척과 선별, 유통 의무화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25일부터 선별 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은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한 뒤 식용란의 세척과 선별, 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축사와 거리를 500m 이상 둬야 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